네, 마지막 4장의 콜앱 실습 부분인데, 실습을 이제 하나씩 코딩을 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실행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링크대로 들어가시면은 저의 GitHub를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녹색 부분인 코드를 클릭하신 후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집 클릭하셔서 압축을 푸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을 이제 추후 수정을 통해서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롤링 프로세서라는 이 파일이 다양한 예제를 그대로 실행만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게, 여기에서 이제 콜앱의 그 장점이 드러나죠. 콜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파이썬이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제 일정한 버전을 쓰기 때문에 제가 했던 오류 없는 코드를 그대로 올려두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은 동일한 결과를 에러 없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받은 파일은 그 구글 드라이브에 가셔서 내 드라이브의 테스트 폴더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데이터에다가는 넣으시면 안 되고 내 드라이브 테스트 이 경로 안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이제 결과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내 드라이브의 테스트에 가면은 어떤 이런 실행 파일을 볼 수가 있고, 데이터를 들어가시면은, 엑셀 파일, 원본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엑셀 파일. 여기서 이제, 똑같이 따라 하셔도 혹시 오류가 난다든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 파일명을 바꿀 때 뒤에 확정자까지 쓰셨으면은 여기에 .xlx가 뭐 더 써있다든지 어쨌든 이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한 가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엑셀 파일이 이 해당 경로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파일이 이제 해당 경로 안에 실행 파일이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은 무리 없이 제가 뒤에 이제 설명할 코드를 똑같이 보고 실행만 하시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한 결과라는 것은 꼭 맞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면은 어느 정도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조건으로 98의 정확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97 아니면 뭐 99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어, 그래서 경로 안에 이제 실행 파일들이 이게 다 들어갔다고 치면은 다음과 같은 파일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어떤 실행 화면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코드만 있고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 하면은 이 셀별로 하나씩 하나씩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 셀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결과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GPU나 CPU의 메모리 용량 같은 것을 체크해 보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보여드렸던 개발 플랫폼인 리눅스나 우분투 버전이라든지 파이썬 버전 등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PPT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텍스트로 그 정보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단순 코드라서 실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 콜앱에 연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 콜앱 드라이브 임포트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어떤 파일에 내가 접근을 해가지고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은 뭔가 접속을 하겠냐, 승인하겠냐라는 그 메시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락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저장했던 이제 그 엑셀 이름 바꾼 이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엑셀 파일을 이게 통째로 불러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 2분에서 3분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고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엑셀 파일을 통째로 불러오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이렇게 불러온 것을 이제 CSV 이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은 추후에 엑셀 파일을 불러오지 않고 이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면은 보다 빠르게 몇 초 안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번 했고 다시 이제 불러오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두 과정은 따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판다스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 다음 명령어를 치면은 데이터의 형식을 요약을 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엑셀 파일에서 봤던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는 이제 코일 넘버, 두 번째는 제품 종류, 사이즈 해가지고 쭉 끝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 전류까지 해서 쭉 요약을 해주고, 이제 요약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세로 방향으로 3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될 건데 여기서 이제 한 5개 정도, 여기서 보면 5개 정도만 보여준다. 그래서 요약이란 말을 썼고, 인덱스가 총 4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42개 컬럼이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쉐이프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의 크기, 제가 간략하게 뭐 3만 개다, 6만 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크기를 재보면은 20, 100, 1000만, 10만, 약 10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인덱스별로 약 10만 개 해가지고 개수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인포 명령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각 인덱스별로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인지, 오브젝트인지, 실수형인지, 정수형인지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쪽을 보시면은 플로트 형식이 26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describe 명령을 통해서 이것도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파악하기 아주 좋은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민값이라든지 std 값, 그 다음에 25%, 75%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최소 최대 값 등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최대 최소 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데이터를 전처리한다거나 분석하기 전에 한 번씩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처음에 설명드린 어떤 특이값, 그러니까 대부분 값들은 1에서 100인데 막 1000이라든지 만인 값을 가지면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적절히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계값을 사용을 하면은 보다 그 엑셀 전체를 살펴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PT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거를 쭉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상 그 제가 제공해주는 이 파일을 함께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셀 같은 경우에는 각 인덱스별로 0을 몇 개를 포함하는지 카운팅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운트를 하고 프린트 문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아예 영인 값이 없는 인덱스도 있고,
아니면은 약 6만 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600개, 20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 하거나 이제 실제로 학습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로 어,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감히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본인 판단하에 어떤 코일 넘버라든지, 그 다음에 아변 시작 시간 이런 데이터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전문적인 의견을 통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변 시작이나 완료 이런 시간 정보는 뺐고요. 실제 센서 데이터만 가지고서 어떤 중요도나 영인 값들을 파악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전체 데이터가 약 10만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개, 100개는 영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 데이터가 약 10만 개다 보니까 100개 정도는 그래도 약간 유사한 값으로 대처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인값이 적당한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지 않고 이제 전체 평균값으로, 여기서 전체라고 하면은 전체 인덱스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최종 아변의 어떤 온도, 이 인덱스에 대한 전체 평균을 내서 영인값, 즉 빈 곳에다가 그 값들을 넣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그 PPT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영인값을 어떤 시각화 해가지고 이런 인덱스가 0을 많이 포함하는구나 하면은 이런 인덱스는 이제 버리는 그런 용도로 하려고 이제 그래프화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다음은 이제 그러면은 제품 종류라든지 시간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릴 때 이제 어떻게 열을 삭제할 것인지를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로 삭제를 했고, 그래서 변화된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전체 개수, 각 인덱스별로 개수는 동일하고 총 42개에서 30개로 인덱스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일일이 세진 않았지만 약 12개의 인덱스를 제거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인덱스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적당한 개수, 즉 약 10개에서 100개 정도 0을 포함하는 인덱스에 대해서 평균값으로 대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번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실제 영인 값들을 평균값을 이렇게 올린 이런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값을 찍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영인 부분을 어떤 평균값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실제 학습함에 있어서 여기를 0으로 그냥 놔두면은 어떤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데이터별로 약 2나 6 정도 이렇게 변동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250이라는 값이 변동이 되는 것은 아주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학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0이 의미가 있으면 아주 좋은 거겠지만, 의미가 없거나 실제로 값이 빈 이런 값이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학습, 불필요한 노력을 알고리즘이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평균값으로 대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그 중요도를 계산해준다는 그 XG 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인데, 이론적으로 아시려면 조금 오래 걸리고 좀 해당 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실제 코딩 구성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앞부분들은 뭐 필요한 헤더 파일들, 관련 파일들을 불러오는 과정이고, 실제 같은 경우에는 10줄 미만 아주 그냥 적용만 하기에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 텍스트나 이런 걸 조금 바꿔준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위 12개의 그 중요도를 갖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 12개에 대해서 뭔가 살펴보기 위해 출력을 해보시는 거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학습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12개라고 보면은 이제 타겟이 되는 그 아웃풋 여기서는 전류값 그거 하나 해가지고 학습에는 총 12개의 인덱스가 사용될 것인데 그 12개를 학습에 다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조금 이제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좋은 결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통째로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학습 데이터로 쓰고 테스트 그때그때마다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데이터 셋으로부터 2번에 걸쳐서 트레인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데이터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본이라는 그런 그 시각화 툴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이제 상관도를 나타낸 것이고 PPT에서 봤던 것은 이제 그 중요도가 높은 인덱스만 뽑아다가 어떠한 상관을 갖고 있는지 보시면 대각선으로는 이제 1인 값을 갖고 이제 특정 부분에서 0.85, 아까 그 마이너스 값인 0.03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0.98 저는 이제 예시로 이러한 값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 대각선 외에 0.98이 가장 커 보이는데 이런 0.98에 해당되는 D10이랑 D11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D11이랑 D11은 공정상 바로 옆 단계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밀접도가 높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런 값 외에 좀 더 떨어져 있는 이런 값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각화 툴로 앞서 보여드렸던 커널 밀접도라든지 육각 삼정포 등이 있고 아마 쭉 실행하시다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여기서도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이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려드린 파일은 실제 학습을 위해서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를 어떻게 나눴고 여기를 이제 나누는 것도 일종의 노하우라고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3대 7 비율로 이제 7을 학습을 시키고 3은 이제 테스트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거는 뭐 꼭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4대 6 비율로 해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선형 회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시간상 이거를 세세하게 설명 제가 못 드리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선형 회의 분석이 무엇인지 그래서 개념을 좀 파악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런 코딩에 맞게 넣으면은 어떤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정확도라든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리 모델. 그래서 모델 생성, 학습, 점수. 그래서 뭐 코드는 이렇게 긴데 실제로는 모델 생성하고 학습하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거를 그대로 돌려보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나뭇잎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값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시는 것도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론적으로만 들어가시면은 좀 사전에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주어진 모델을 돌려보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런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면서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피처를 특징을 생성을 하고 이러한 이 기준이 되는 특성 대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 값을 또 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이러한 기준까지 다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우수한 성능 대비 이용하기에는 아주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여기 데이터가 12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출력되는 거는 많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여기 하단의 그림을 클릭하시면은 실제로 그 트리 모형의 이런 값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인덱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한눈에 보기는 힘드실 수 있는데 인덱스가 뭐 3개나 4개 정도면은 이제 적당한 크기의 트리로 보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하시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의 어떤 분류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다중 신경망을 이용한 코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도가 약 96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저희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고 그 데이터를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엑셀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특정 데이터 파일로 제공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데이터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파일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판다스를 이용했다고 했죠. 앞부분에 잠깐만 살펴보시면은 판다스를 이용해 가지고 엑셀 파일을 통째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데이터 형식의 파일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확장자를 고려하셔가지고 불러올 수 있고 어쨌든 저희 플랫폼의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불러오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명령을 통해서 다양하게 데이터 분석 여기서는 좀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데이터 형식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0 값을 제거한다, 0을 포함하는 인덱스를 제거한다든지 다른 값으로 이제 대처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전처리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꼭 여기 제가 사용한 선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큰 무리 없이 제가 제공해주는 코드를 통해서 함께 이제 다른 데이터들도 실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소스 파일도 업로드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할 거고요. 설명 다 못 드린 알고리즘이나 다른 세부적인 설명도 PDF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쭉 따라해 보시면은 뭔가 좀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이것보다 이제 더 좋은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하시는데 좋은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